네, 종목별 장세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앞으로 어떤 낌새를 보이게 될지 수상한 종목들 짚어볼게요. 이건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수익이 막 그리 좋지도 않은 그런 장이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거든요. 과연 오늘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궁금하게 확인하셨을지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적중률부터 보겠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지난주 10개 종목 중에서 9개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어요. 높은 네, 성적이시네요. 신규 상장주만 아마 틀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예요. 확실히 T예요. 네, 우리 부장님과 함께 그럼 오늘도 팩트체크 제대로 해볼게요. 10개 종목 뭘까요? 2차 전지와 플랫폼, 탄소 배출권, 로봇, 반도체, 제약 바이오 게임. 어제도 이랬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뚜렷한 정답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계속된 상승 끝에 오늘은 하락 마감했고요. 에코와이는 상한가 기록, 큐로셀도 급등, 칩셋미디어, 뷰노, 흥하이온이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첫 번째 종목 큐로셀부터 볼게요. 오늘 급등을 했고 보니까 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 승인 이야기가 있던데 네. 오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요인들이 있었습니까? 큐로셀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은 그 카티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일단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인데 바이오 회사. 바이오 회사가 공장까지 직접 지어서 이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개발도 하고 그렇죠. 만들고. 사실은 이 업계에서는 좀 드문 케이스죠. 보통은 바이오 회사들은 개발을 하고 이거 만들 회사한테 팔죠. 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또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회사는 이제 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공장은 대덕 쪽에다가 대전 대덕 쪽에다가 한 4월 달에 지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승인을 신청을 해서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을 지어도 되는 공장이냐라는 걸 이제 실사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 첨단 치료제 뭐 쪽쪽 얘기해놨는데 한마디로 그 규격에 맞춰서 공장을 지은 게 허가가 났다. 여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별 얘기 없었던 회사죠. 네. 지금 하고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암발셀이라는 이제 카티 치료제가 있는데 안발셀. 예, 이거가 이제 승인 후에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빠르게 해서 팔겠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이게 이제 경쟁약이 있습니다. 경쟁약 관련돼서 그게 지금 의료보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1억짜리가 한 500만 원 정도면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큐로셀도 본인들의 이 암발세를 이 의료보험 등재까지 모든 계획을 좀 세워놓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약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안발셀이 승인을 받을 건지 받는다면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지 그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수직 계열화가 되면 좋은 게 중간에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 그렇죠. 뭐 중복되는 게 없어서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이오들은 통상 그렇지 않다는 거는 굳이 바이오 업체에겐 그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네. 리스크가 너무 크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약이 실패했는 공장은 다 지어놨는데 그 약이 실패하면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어떻게 시장에서 거꾸로 해석을 하면 공장을 지어놓고 할 정도면은 그 약이 확신이 있나? 확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항상 바이오들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봐야 알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큐로셀이 28% 넘게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지 큐로셀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새내기주라서 요즘 새내기주들이 네. 잘 가는 장이잖아요. 네. 그 힘을 받아 오른 건지 아니면 정말 큐로셀 그 본사가 갖고 있는 동사가 갖고 있는 본인만의 매력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럼 다 섞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둘다 좋은 게 좋은 거. 뭐 일단은 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네. 또 때마침 이제 자신감 있게 대표이사나 이렇게 경영진들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도 보면 굉장히 향후의 이 계획에 대해서
이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감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상장할 때 뭐 사실은 이제 공모가 상단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 뒤로 더 올라왔는데 첫날만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대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신규 상장주의 장점은 위에 저항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긴 그리고 물량도 하죠. 많이 락업이 많이 걸려 있다. 이제 한마디로 못 파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되는 물량 가지고도 사실은 누가 좀 사주면 좀 되게 라이트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시장 분위기가 바이오 쪽이 조금 좋죠, 요즘에. 네. 좋은 뉴스들이 간간히 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이오는 더울 때 사서 추울 때 팔아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추워지고 있는 시기죠. 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까지는 1, 2월까지는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바이오 쪽도 여전히 관심 섹터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큐로셋에 대해서 나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신뢰도 얻었다라고 평가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지, 하지만 상단이 열려 있긴 하지만 그만큼 새내기주라서 변동이 클 수 그렇죠. 있으니까 뭐 이건희 부장님은 짧게만 보실 건지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지금은 뭐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도 추세는 이어갈 수 있는데 윗꼬리를 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그 장중에 꺾이는 분위기가 나오면 물량을 좀 줄이시거나 이렇게 일단은.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는 신호가 보인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빠르게 다음에 또 공략하면 되니까요. 네, 그때는 매도를 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NC소프트예요. 이 지스타에서 기대감을 좀 키워서 그런 건지 TL에 대한 기대 때문인 건지 오늘 장중에 조용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막 시세가 분출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하는 종목들이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보면 반등을 하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맞아요. 지금 게임 업종도 보면 뭐 이 NC 말고도 크래프톤도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요.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한번 쭉 돌려보시면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술적 반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핑계로 사실 이제 지스타 얘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닥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TL은 NC소프트 입장에서는 NC소프트가 최근의 행보를 보면 바닥을 잡았던 이유가 M&A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이제 리니지에서 이제 너무 안주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해소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TL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달 7일인가 발표를 하죠.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7일 출시하는데 이게 PC, 콘솔 뭐 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계속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도 네. 이제 사실은 조금 안 좋지 않냐, 너무 좀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킨 겁니다. 원래 게임 회사들이 소통 잘 안 하던데.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테스트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럼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만 흥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진출도 가능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좀 붙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택진 대표가 굉장히 사실은 열을 올리고 있죠. 예, 주주들의 원성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건 중요한 건 TL이 출시해서 얼마나 실적을 찍어주느냐, 리니지를 이제 빠졌던 부분들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NC소프트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9%나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상태도 좋지 않고 실적도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원성이 클 수밖에 없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NC소프트도 한 방이 필요한데 그 한 방을 지금 TL로 그렇죠. 노려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한 방을 노리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NC소프트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봐도 괜찮은지 게임 회사들이 매번 그랬잖아요. 신작 발표되면 주가 바로 그냥 떨어뜨리는.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좀 걱정되는데 NC소프트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2월 7일까지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출시한 이후에 반응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뭐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빠질 건 없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이 어떤 M&A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면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뭐 최근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또 AI 관련된 것도 같이 엮어서 뭐 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12월 7일이라는 그 일정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네.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 게임 회사들이 한 2년 동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맞습니다. 메타버스 열풍 쫙 사라지고 나서 거품이다라고 사라지고 나서 힘들었는데 내년부터는 미뤄뒀던 신작들이 대거 출시가 된단 말이죠. 게임 회사들은 신작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쵸. 그럼 내년에 우리가 게임즈를 좀 포탄에 담아봐도 될지 좀 눈여겨봐도 될 만한 종목 있습니까? 저 오랫동안 봐왔던 종목 이제 크래프톤을 좀 보고 있었는데, 크래프톤이요? 예, 크래프톤이 사실은 콘솔 게임을 한번 시도했다가 네. 사실은 좀 흥행에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그 게임 자체가 약간 좀 제한되어 있는 층들이 좀 즐기는 매니아층들이 연령층이 즐기는 좀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매니아층들이 좀 즐기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오. 약간 호러물 비슷한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좀 못 얻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크래프톤이 실적이 좀 올라오면서 좀 주가가 바닥에서 급등을 했죠. 급등을 맞아요. 했던 이유는 5월 달부터 이제 인도 쪽에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인도 유저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배틀그라운드를 많이 하면서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이제 실적을 깔아주고 배틀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리니지처럼 꺼지는 게임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인도 쪽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면서 좀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일단은 뭐 한시름 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틀그라운드 다음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작들은 이제 2개 정도가 더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네. 하나 이제 24년도 내년 하반기에는 프로젝트 블랙 버짓 이렇게 출시 예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반기마다 하나 정도씩 나오는 그런 이슈도 사실은 또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주로 크래프톤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게임주였는데 과연 내년에는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지 일단은 NC소프트 업 의견으로 정리가 됐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뷰노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시장이요. 많이 밀린 종목들 안에서 무언가 그쵸. 예,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뷰노도 의료 AI들도 그런데 다시 살아나려는 걸까요?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밀린 종목 안에서 찾다 보니 뷰노가 있네 하고 그냥 매수가 들어온 걸까요? 그러니까 1차 상승으로 이제 AI 관련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했었죠. 그때는 뭐 뷰노, 딥노이드, 뭐 JLK, 루닛, 뭐 그냥 AI 의료만 한다 그러면 다 올라가던 이제 맞아요. 그렇게 테마성으로 올라가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예,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바로 또 이제 금방 부러지는 형태가 나오는데, 근데 그때 이제 내놨던 여러 이제 비전들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를 빨리 보여주는 게 AI 의료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때 했던 게 진짜 뻥이 아니다. 어... 이게 중요한데 뷰노도 지금 보면 실적도 계속 잘 올라오고 있고 매출액도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국외 할 거 없이 지금 매출이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장률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조정을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고 얘네들이 잘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그다음에 조만간에 미국에 또 이제 진출하려는 제품이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는 내년을 기대해봐도 되는구나. 지금 시장은 4분기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장이 아니라 내년을 보면 내년에 도대체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뷰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뷰노 오늘 9%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24,000원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주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의료 AI 쪽을 좋게 봤어요. 왜냐 무언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고 없던 게 생긴 거기도 하고 그리고 AI라든 최근에 세상에 관심을 다 받고 있는 거를 의료에 접목한다고 하니 기대는 되는데 근데 이거를 나만 기대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모두 다 알고 있으면 또 주가가 네. 안 간대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었는데 확실한 거에 그냥 베팅을 해볼까요? 아니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대시세는 나오기 어려울까요? 그렇죠. 예전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속도는 아마 조절이 될 거고 계속 이제 약간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가는 형태가 나올 텐데 네. 그래도 여기는 아직까지는 성장 초입 국면에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었습니다. 근데 저점은 계속 위로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장 초입에 있는 국면들 보면 그 종목들을 보면 급하게 시세가 났다가 급하게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이 변동폭을 점점 줄이면서 사실은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는 형태로 나오는 형태가 많아서 오히려 조금 과하게 빠졌다라고 할 때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오히려 더 기회가 더 뭐 수익이 더 잘 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이 회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빠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뷰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루닛 어때요?라고 했는데 루닛도 뭐 마찬가지죠. 이 루닛과 뷰노 둘 다 거의 대장이잖아요. 네. 근데 실적만 놓고 보면 뷰노가 더 강한데 네. 기술력이라던가 뭐 갖고 있는 그 기술을 봤을 때는 그쵸. 루닛이 대장이다라고 하고 그럼 둘 사이에서 굳이 뭐 대장이 뭐다 가리기보다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요. 본인들이 잘 아시는 기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네. 뭐 JLK도 마찬가지고 딥노이드도 마찬가지고 본인들만의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병원과 연계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병원에 얼만큼 자기 제품들을 홍보해서 깔아놓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지 사실은 이게 수익이 되는 거죠. 기존처럼 의료기처럼 파는 게 아니라 사용한 만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이게 마냥 좋다고 해서 기술이 좋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이거를 갖다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둘 다 성장성은 네, 확실히 있다. 뭐 사실 루닛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마커 관련돼서 굉장히 기술력이 탁월하니까 저도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뷰노 업 의견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수상한 종목 볼게요. 이번에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은 참 신기한 종목이에요. 갈 때는 이렇게 막 급등하고 상한가도 가고 떨어질 때는 또 갑자기 추세적으로 계속 내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조선주들이 다 같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뭐 신조선가가 최근에 계속 상승 랠리 보여서예요. 왜 흥하해운이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까? 어제 시간에부터 상한가를 갔는데 네. 이제 어제 저녁 때죠. 이제 오후에 장 끝나고 나온 뉴스를 보면 그 BDI 지수가 갑자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럼 BDI 지수, 뭐 컨테이너 지수 이런 거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지금 BDI 지수가 올라온 이유는 사실은 이 아시아 쪽이 좋다기보다는 북미 쪽이 좋아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곡물에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곡물 수출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이제 BDI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BDI가 급등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운임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해운주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흥하해운은 사실은 근데 뭐 아시아권에서만 사실 움직이기 때문에 네. 조금 관련해서 그냥 모멘텀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올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사실 흥하해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조선가 상승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해운 운임도 사실 일시적으로 튀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조선가가 올라와서 해운주도 좋을 거다라고 연결짓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운임은 결국에는 경기죠. 그렇죠. 경기가 좋아져야 물동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많아져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게 흥하해운은 곡물을 나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이게 좀 라이트하고 시총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반응을 빨리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변동성이 좀 큰 네, 종목들이기 때문에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과 해운은 따로 놓고 봐야 되잖아요. 예, 같이 뭐 물 위에 있다라는 공통점 하나일 뿐이지 조선은 미리 만들어 놓아버리면은 그부터는 더 이상 수주를 못 받으니까 사이클을 좀 많이 타고 해운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운임 지수라던가 경기 상황에 그쵸. 따라서 오르락가락하는 모습이 있고. 배가 부족하면 운임가가 올라가고 네. 그런 거죠. 예. 그럼 최근에 그 BDI 지수가 좀 좋아졌다라고 했으니까 BDI와 관련된 벌크와 관련된 뭐 페노션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의견은 그쪽이 오히려 더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중남미나 미국 쪽에서 좋았기 때문에 태평양 쪽에서 좋아서 국내 선사랑은 그닥 그렇게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신조선가가 좋으니까 갑자기 또 조선주 때문에 또 난리인데 신조선가가 좋아지면 그럼 계속 좋을 것이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신조선가가 지금 마냥 상승하기 좀 어려울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좀 빠질 가능성도 그럼 또 있겠죠. 피크아웃 이야기가 또 나올 수 그럴 있겠네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온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면 이연된 수요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이연된 수요들이 급작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넘어왔는데 지금 당면한 조선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수주를 많이 받아서 좋긴 한데 선박도 보면 LNG는 거의 다 받았고요. 2차분을 또 한번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이제 탱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올라오고 있고 벌크 뭐 이제 컨테이너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그 수주가 네. 예, 기간이 끝났고 추가 발주되는 물량들 보면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조선업은 내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아주 좋진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신조선가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높은 것도 있었는데 네. 시장 금리가 꺾이고 있죠 지금. 그러면 조선가도 같이 꺾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조선주들은 대신에 수주 베이스가 아니라 지금 실적 베이스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까지의 트라이는 충분히 조선주들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하이온까지 들어봤고요. 업 의견 전해주셨어요. 그럼 전체 10가지에 대한 업앤다운은 어떨지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머티와 에코아이만 다운이고요. 나머지 8개 종목 모두 다 업을 주셨습니다. 뭐 각각의 종목이 좋아서예요? 아니면 시장이 좋을 것 같아서예요? 카카오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 청산이 되면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상승 추세가 한번 꺾였죠.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조정이 한번 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아이는 여기도 신규 상장주인데 맞아요. 이쪽은 환경 쪽이라 이게 환경 쪽은 사실은 막 대세가 되기는 좀 어려운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을 땐 올라갔다가 관심이 없으면 좀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좀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좀 내일은 쉬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뭐 삼성전자는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네. 뭐 나머지도 이제 뭐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가장 수상한 종목은요? 일단 뷰노가 자리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네. NC나 뷰노 중에 하나를 고를까 했는데 뷰노가 여전히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 JLK도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빨리 나왔었죠. 이제 V자 반등이 나왔는데 물론 뷰노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뷰노메드 딥브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뇌 촬영하는 거 관련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진출 기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 좀 뷰노는 내일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전고점 트라이도 한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트라이면 목표 주가는 얼마로 할까요? 근데 이제 목표 주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5만 원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쪽은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한 네. 5만 원까지 가면 좀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추세가 나오면 더 보더라도 5만 원까지 목표를 잡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뷰노 전고점 트라이도 가능하지만 현 구간에서는 일단 짧게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어요. 5만 원의 목표 라인, 손절가는 3만 5천 원입니다. 오늘의 수상한 종목 알아봤고요. 이건희 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